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료들이 몰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업무 효율이 300% 향상되었거든요. 같은 보고서를 쓰는데 일본어로는 1시간, 한글로는 20분이면 끝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유럽연합에서 한글을 공식 업무 언어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왜 한글에 열광하는 걸까요? 세종대왕이 만든 건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500년 후 디지털 혁명을 예언한 코드였어요. 지금부터 한 외국인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한글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영국 외교관 카렌 블레이크입니다. 2023년 3월 일본 도쿄 대사관에 발령받았어요. 15년간 외교관으로 일했지만 아시아 근무는 처음이었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첫 주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외교 문서 작성과 SNS 관리가 제 주요 업무였는데 일본어 자판이 정말 이상했어요. 영어나 프랑스어는 생각한 대로 바로 타이핑되는데 일본어는 뭔가 복잡했죠. 아리가토를 치려면 먼저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한자로 바꿀지 선택해야 했어요. 변환 후보가 10여 개씩 나왔습니다. 같은 소리인데 의미에 따라 다른 한자를 써야 하거든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매번 고민이었어요. 첫 보고서 작성에 2시간이 걸렸어요. 영어로 썼다면 30분이면 끝날 일이었죠.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글자를 치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네요 라고 동료에게 말했더니 웃으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SNS 업무가 최악이었어요. 트위터에 간단한 공지를 올리려는데 자꾸 오타가 났죠. 변환 실수로 엉뚱한 한자가 들어가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1세기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계 직원 민지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민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구사했는데 컴퓨터 작업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일본어 칠 때는 저처럼 헤매는데 한국어 칠 때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순식간에 나타났어요. 마치 생각과 동시에 타이핑되는 것 같았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민지 씨,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치세요? 물어봤더니 민지가 웃으며 답했어요.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치면 되거든요. 변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문자를 쓸 때 완전히 다른 속도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문자 시스템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날부터 한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타이핑을 며칠 더 관찰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어로 보고서 쓸 때는 중간중간 멈춰서 변환키를 누르는데 한국어로 쓸 때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민지 씨, 한글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입력할 때 선택을 계속해야 해요.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들리는 소리 그대로 적으면 되거든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민지가 실제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써볼게요. 시간 재보세요. 일본어로 외교부 회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를 쓰는데 1분 20초가 걸렸어요. 한자 변환 때문에 여러 번 멈춰야 했거든요. 같은 내용을 한글로 쓰니까 25초 만에 끝났습니다. 와, 이게 3배 차이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한글로 쓸 때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요. 머릿속 생각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어졌습니다. 민지가 기본적인 한글 구조를 가르쳐줬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든다는 것,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 정말 논리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연습하니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안녕하세요를 쳤는데 정말로 생각한 소리 그대로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변환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이건 자판이 아니라 뇌에서 직접 화면으로 전송되는 것 같아요. 저는 흥분해서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요. 처음 느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한글은 정말 특별해요.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서 연습했어요. 처음엔 자음과 모음 조합이 어색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손에 익더군요. 점점 재미가 붙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글로 메모하기 시작하니까 생각 정리가 빨라졌어요. 영어로 메모할 때는 철자를 신경 써야 했는데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니까 생각이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문자라고요? 마치 뇌와 연결된 코드 같아요. 저는 민지에게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 쓰는 걸 보세요. 스마트폰 타이핑도 엄청 빨라요. 한글 덕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글이 단순히 타이핑이 빠른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글의 효율성을 깨달은 저는 대사관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의 공문 작성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었거든요. 매번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일본 관료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21세기인데도 여전히 종이 문서를 선호했거든요. 팩스로 공문을 보내고 USB로 파일을 전달하고 중요한 문서는 손으로 직접 써서 도장을 찍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왜 전자 시스템을 안 쓰세요? 외무성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자문서는 불안해요. 해킹당할 수도 있고 시스템 오류도 있잖아요. 종이가 더 안전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미 대부분 전자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말이죠. 보안도 더 강화됐고 효율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전자보고 시스템 도입을 제안해봤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고 자동 번역 기능도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외무성에 제안서를 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의미한 혁신이라며 바로 반려됐어요.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들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민지가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카렌, 일본어로 컴퓨터 작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자 변환 때문에 집중력이 계속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 아예 종이에 쓰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정체가 단순히 보수적인 문화 때문이 아니라 문자 시스템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실제로 일본 젊은 직원들을 관찰해보니 스마트폰 타이핑이 엄청 느렸어요. 메시지 하나 쓰는데도 한참 걸렸죠. 한자 변환을 계속해야 하니까 문장이 끊어지고 생각도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게 되는 거였어요. 종이와 잉크는 더 이상 문명의 도구가 아니었다고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21세기에는 디지털이 문명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문자 시스템이 그걸 막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문자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대 해석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외무성에 신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타카하시 유우지 디지털 담당 국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엘리트 관료였는데 저의 전자 시스템 제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국장은 첫 만남부터 냉소적이었습니다. 저의 전자보고 시스템 제안서를 흘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블레이크 씨, 일본은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 말투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한국 시스템을 따라하려는 걸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느껴보는 적대감이었죠. 다음 주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반응을 받습니다. 제가 전자 시스템의 장점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타카하시가 끼어들었어요. 왜 굳이 한국 시스템을 따라야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국 시스템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의 기본입니다. 유럽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타카하시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더 안전하고 확실해요. 급작스러운 변화는 위험합니다. 그 이후로 제 제안은 슬그머니 묻혀버렸어요. 공식적으로 거부당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됐죠. 더 속상한 건 민지의 변화였어요. 타카하시와 몇 번 이야기한 후부터 민지가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카렌, 너무 무리하지 마요. 여기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곳이에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일본에는 일본만의 방식이 있어요. 외국인이 와서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반발이 생겨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무리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문자 시스템이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막고 있는 걸까요? 갈등이 깊어졌어요. 타카하시의 반대가 단순한 보수주의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달았어요. 그는 정말로 한글 기반 시스템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자 하나로 타 문화를 거부한다면 그건 디지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다라고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건지, 제가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기회가 왔어요. 한국 출장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23년 11월, 저는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한영 외교협력회의 참석이 공식 목적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민지가 말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 수속이 말도 안 되게 빨랐어요. 여권만 스캔하면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뜨고 질문도 거의 없었죠. 일본이나 영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며 답했어요. 전자정부 시스템이에요. 모든 정보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 번 입력하면 끝이에요. 다음 날 정부청사 방문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종이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직원이 모니터 2개씩 쓰면서 업무했고 회의도 태블릿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가장 놀라운 건 회의록 시스템이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회의록을 만들어주더군요. 한국어로 말한 걸 영어로 번역까지 해서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이건 행정이 아니라 마법이에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한글 덕분이에요. 음성 인식이 다른 언어보다 정확해요. 소리 나는 대로 써지니까 컴퓨터가 인식하기 쉽거든요. 그제서야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타이핑이 빠른 게 아니라 AI와 디지털 시스템 전체와 궁합이 맞는 문자였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였어요. 다음 날에는 구청에 가봤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 과정을 보고 싶었거든요. 키오스크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5초 만에 등본이 나왔어요. 직원과 대화할 필요도 없었죠. 우와, 이건 정말 빨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해줬어요. 모든 행정정보가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글로 검색하면 정확하게 찾아주거든요. 저는 점점 더 놀라웠어요. 병원에서도, 은행에서도, 심지어 작은 카페에서도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한글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 나라에선 문자가 기술이었고, 정체성이었고, 국가였다. 문자 하나가 정말로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봤거든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문명의 인프라였던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정체는 정말로 문자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였죠. 도쿄로 돌아가서 타카하시에게 한국 시스템을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받아들일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한글 기반 시스템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걸 직접 봤거든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타카하시에게 보고했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한국은 한국이고 일본은 일본입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젊은 직원들과 함께 작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글 기반 디지털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써보는 거였어요. 비공식적이지만 혁신적인 실험이었죠. 처음엔 5명의 젊은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죠.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다행히 모두 열정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보고서를 한글로 쓰는 게 일본어보다 3배 빨랐어요. 타이핑 속도가 빨라지니까 생각도 빨라졌죠.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한 직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요. 마치 머릿속 생각이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성 인식 기능까지 추가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글로 말하면 90% 이상 정확하게 텍스트로 변환됐거든요. 일본어로는 60%도 안 됐는데 말이죠. 우와, 이건 거의 마법이네요. 또 다른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키보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시간 번역 기능까지 더하니까 완전한 시스템이 됐어요. 한글로 쓰면 자동으로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되고 음성으로 말하면 바로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혁신적인 도구가 탄생한 거였어요. 업무 효율이 정말로 300% 향상됐어요. 보고서 작성 시간은 3분의 1로 줄었고 오타는 거의 사라졌죠. 뭔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타카하시에게 전해졌어요. 그는 테스트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무허가 실험은 안 됩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이미 한글의 효율성을 체험했어요. 몰래 계속 쓰기 시작했죠.
금지된 과실의 맛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타카하시의 내부 메모가 유출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린 아직 벽돌로 지은 집에 살고 있어. 근데 그들은 빛으로 만든 도시에서 살아. 그 메모를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타카하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글이 정말로 다르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차이는 문자였다고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시대와 기술을 가르는 건 정말로 문자였어요. 하지만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용한 혁명에는 항상 반혁명이 따르기 마련이죠. 한글 시스템 테스트 소식이 퍼지자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국 문화 식민지화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일본 외무성, 한국 문자 시스템 도입 추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마치 제가 일본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것처럼 묘사됐죠. 기사 내용도 왜곡된 부분이 많았어요. 댓글들은 더 심했습니다. 왜 굳이 한국 것을 써야 하나? 일본 문자로도 충분하다. 외국인이 참견할 일 아니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개중에는 인신공격성 댓글도 있었죠. 타카하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무성 고위층에게 보고해서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받아냈어요. 블레이크 씨, 이건 너무 성급했어요. 당분간 이런 실험은 금지입니다. 타카하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효율성을 증명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기술적 우수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이렇게 충돌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국민도 아닌데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제가 문화적 우월주의에 빠진 건 아닐까요? 한글이 좋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써야 한다는 건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의심했어요. 민지도 더 이상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카렌, 이제 그만해요. 너무 위험해졌어요. 하지만 참여했던 젊은 직원들은 달랐어요. 몰래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카렌 씨가 보여준 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우리도 계속 써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말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체험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미래인 걸 아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들의 말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기술과 효율성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금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지키려 한 건 문자 하나가 만드는 가능성이었어요. 한글이 기술을 넘어서 문화적 헤게모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건 오히려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었어요.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스스로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서 위로 일어나는 거였죠. 프로젝트가 중단됐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했던 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학습 커뮤니티를 만든 거예요. 금지된 것일수록 더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이죠. 코드 하나라는 이름의 비공식 모임이었습니다. 일본 MZ세대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모여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 기반 업무 시스템을 연구하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부처 직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은밀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모임 리더인 사토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저항이 아니라 미래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코드-1 멤버들이 한글로 작성한 보고서가 내부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작성 속도가 빠르고 오타가 거의 없어서 상사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썼어요? 상사가 물어보면 새로운 입력 방식을 써봤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보다 디지털 입력에 효율적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 됐죠. 그러던 중 타카하시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급격히 향상되는 걸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타카하시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블레이크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로 한글이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정말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타카하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 문자에는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는 뭔가가요.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카하시가 한글 기반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승인한 거예요. 3개월 시범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타카하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나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르다.
그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젊은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나의 두 번째 언어가 아닌 나의 첫 번째 디지털 언어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세대 교체와 함께 조용히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024년 6월, 저는 일본 임무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목격한 증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영국 외무부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가 디지털 전환 고문직이었어요. 일본에서의 한글 시스템 도입 사례가 화제가 됐거든요. 블레이크, 자네가 개발한 시스템을 영국에서도 써보고 싶네 외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글의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글 기반 보고서를 영국 외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글로 초안을 작성하고 자동 번역으로 영어 버전을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결과를 보고 놀랐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간이 60% 단축됐고 번역 정확도도 95% 이상이었어요. 무엇보다 작성자들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BBC에서 이 사례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공용어 될까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어요.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언어가 아니라 문명을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이 기사가 나가자 유럽 전역에서 관심이 쏟아졌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한글 기반 시스템 도입을 문의해왔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특히 EU 의회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국어 문서 작성 시스템의 기반 언어로 한글을 검토해보자는 거였어요. 한글이 중간 언어 역할을 하면 번역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EU 디지털 정책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글이 유럽의 관료 체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였거든요. 지금 저는 런던에서 한글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글로 업무 일지를 쓰고 영어로 번역해서 보고해요. 이제는 한글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동료들이 신기해합니다. 카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써요? 물어보면 저는 웃으며 답해요. 한글은 생각하는 속도로 쓸 수 있는 문자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이 한국의 자산이 아니라 미래 문명의 키워드라는 걸 말이죠. 세종대왕이 만든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디지털 시대를 위한 완벽한 인터페이스였습니다. 500년 전의 미래를 내다본 거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효율성 때문에, 기술적 우수성 때문에 말이죠. 문화가 아니라 기술로서 한글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글이 정말로 디지털 세계의 공용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세종대왕의 꿈이 완전히 실현되는 거겠죠. 문명은 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